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광상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얘기됐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연계된 지역 현안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KTX 운행 중단으로 주변부에 극심한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던 광주역도 그 가운데 하나죠. 폐쇄냐 활성화를 놓고 지리한 논쟁 속에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했던 광주역. 이제 아시아 문화의 관문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역 관련 대선 공약의 내용과 타당성, 추진 전략 등을 놓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반재신 광주광역시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정민곤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는 노경수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끝으로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데 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우리 반재신 의원께부터 질문을 바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역구를 자료를 좀 봤더니 광주역이 우리 반재신 의원 지역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KTX 광주역 진입대책위 집행위원장 이런 직함으로도 활동도 하셨고요. 예. 아마 지역 정치인이라 지역 유권자들 표도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고민 좀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새 정부 출범하면서 이 공약 때문에 좀 새로운 국면을 접어드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광주역에 대한 기대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5월 9일 날 촛불 대선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께 호소를 했습니다. 광주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재인을 지지한다. 이런 지지 호소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지지해 주신 인근 상인들 또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광주역을 지화하겠다는 문제, 지상부를 하이테크 공원을 만들겠다는 문제, 광주역 주변을 이제 청춘 창의력 시장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10년 정도 KTX 진입 대책위원회를 집행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이루지 못했었는데 그랬는데? 이번 공약을 통해서 이게 조금이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주민과 함께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번엔 시청 우리 정장 기준 줘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시아 문화의 관문이라고 이름이 좀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그 이름으로는 얼른 좀 알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반재신 의원님 말씀처럼 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 광주역과 관련된 공약 크게 이제 두 가지 이 관점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동서 내륙철도, 고속 내륙철도를 건설해서 동서의 고속철도 하나의 축을 형성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이고요. 또 하나의 과제는 광주역을 문화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한 복합 문화벨트를 형성을 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공동화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왔던 광주역 주변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크게 두 가지 과제인데요. 그 두 가지는 서로 연계된 과제이기도 하면서도 또 각각이 다 중요한 과제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광주역을 문화 전당과 연계시키는 아시아 문화의 관문으로 재조성하겠다는 공약은 거기에 특히 동서 내륙철도가 연결이 되고 또 광주역에 도시철도 2호선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러면 고속철도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문화전당 주변인 광주역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흡수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전당으로 연계돼서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화 문제로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광주역 주변을 우리 광주의 하나의 보고로 새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다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한 것이 이 공약의 배경이 될 수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설명을 들어보면은 지역 내에서 어떤 광주역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대구, 경북과 영남과의 어떤 지역 간의 또 역할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을 광주시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주역 존폐 문제로 그동안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뜨거운 논쟁이 되어 왔었고요.
시에서도 우리 그 민간 또 각종 전문가들 또 시민단체 또 시 또 구 의원님들 함께 합동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 광주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논의를 2015년, 16년 2년간 줄기차게 논의를 해왔었죠. 예. 거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논점들도 제기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광주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 지역의 역량으로 이걸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대선 공약 과제화해서 국책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연구 끝에 대선 공약 과제로 시에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뭐 해결 방안이 우리 힘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국책 사업, 네,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됐던 것 같긴 하네요. 이번 노경 씨께 좀 여쭤볼까요? 그 아시다시피 뭐 광주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그 주변 상당히 구도심 지역이고 뭐 공동화된 뭐 그런 지역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광주역 기능을 어떻게 재조정 그리고 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데 초점이 맞춰진 것 같긴 한데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제 지역의 재생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기대는 됩니다. 어쨌든 그 이렇게 좀 새로운 대안이 좀 나온 이 상황 어떻게 보면 이게 진행만 된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도 같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변이 빈 상가는 늘어나고 예. 또 공실률은 올라가고 있고 또 그래서 그것이 또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광주시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도 안 나오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난제가 깔려 있던 곳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광주시가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토지는 시설공단하고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꼬이고 꼬였는데 결국은 정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로서는 난망한 사업이었는데 예. 이게 국책 사업 됐고 거기에서 아시아 문화 게이트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게이트라는 것은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예. 관문 게이트 시티인데 결국 아시아 문화 전당이 아시아 문화가의 보고가 있고 거기를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스타게이트 별을 가는 관문처럼 그래서 전당과 이 게이트 시티를 양축으로 해서 이 도시 공동화 또 도시 재생에 광주의 재생에 르네상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아시아 문화도시의 관문 이게 좀 용어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아시아 문화의 관문에서 저는 상당히 조금 초반에 개념이 좀 헷갈렸어요. 예. 어쨌든 그 이게 상당히 큰 대형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김 차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한편은 지금 광주 뭐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동안의 과정 쭉 보면은 광주공항, 무안공항 문제처럼 좀 지역 정치인들의 어떤 이해관계 또 광주 시민들의 어떤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결단을 좀 미뤄온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고 그렇긴 해요. 뭐 지난주 이 시간에 토론에서도 그 좀 일부 패널들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않고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번 대통령 공약, 이 광주역에 대한 거 바라보는 지역사회 분위기. 뭐 일단은 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봅니까 지금? 일단 KTX 진입 중단으로 광주역 주변이 완전 공동화 현상이 아주 심각해졌거든요. 뭐 주변 상인분들, 주민들 아주 좋아하시고 환영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렇게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니까 뭐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 예. 뭐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지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인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고민은 사실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요. 이제 이 문제를 조금 이제 하나씩 좀 살펴가면서 좀 강론에 따라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아까 우리 반지시 의원님이나 정 국장님 설명을 좀 들어보면은 광주역 철로가 이제 뭐 지하화된다. 또 지상부에 뭐 공원 여러 가지 또 이제 문화 관련 거점 시설 이런 게 들어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직전까지만 해도 광주시가 이런 제안하고 공약을 채택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좀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광주역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른바 통합해야 되는 거 송정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흐름이 좀 우리 정 국장님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가는 무게가 실리는 느낌이네요. 네, 그동안 이제 광주역을 성정역으로 일원화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은 KTX가 진입을 하지 않으면서 4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 광주역 그 이용 승객들이 줄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KTX가 안 들어오고 이제 광주역을 진입하는 것은
무궁화하고 새마을호만 진입을 하다 보니까 광주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 KTX 진입도 안 되는 마당에 광주역을 그대로 놓고 특히 남북 간의 소통을 막고 있는 것이 광주역 부지 아니겠습니까? 네. 또 광주역의 어떤 발전의 어떤 저해 요인도 되고 그래서 이 KTX가 진입되지 않은 마당에 굳이 광주역을 존치해야 되겠느냐 그런 논의와 주장이 있었죠. 근데 한편으로는 없는 역도 새로 만드는 추세인데 있는 역까지 폐지해서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해서 쓰겠느냐. 오히려 광주역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KTX가 진입토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사실 또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광주역을 송정역으로 일원화해서 폐지한다는 이 주장도 그렇게 뭔가 KTX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였지. 광주역 기능이 또 다른 또 거점 기능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그 광주역 기능을 살리면서도 주변을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오히려 그 대안이 더 선호되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달빛 내륙 철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내로 진입하는 철도 구간을 지하하고 또 지하 역사를 개발하고 또 지상은 우리가 또 아까 아시아 문화의 관문으로 재조성할 수 있다면 오히려 윈윈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우리 반 의원님이야 뭐 지역구가 그쪽에 계시니까 그럴 수도 있을런지 몰라도 많은 경우 좀 일원화 쪽에 좀 더 이야기가 많았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동안에 뭐 사실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KTX 문제 때문에 이용객 급감하지, 뭐 송정역에 뭐 복합 환승센터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지, 뭐 셔틀 그 열차도 운행은 하지만 뭐 초기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크게 뭐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철도역으로서의 기능 뭐 재개가 가능하다고 보신가요? 이제 우선은 우리 정국장이 말씀하셨는데 광주시는 광주역에 대해서 일어나겠다, 광주를 폐쇄하겠다 이런 의견을 전혀 내놓은 바가 없죠. 그 네. 정치 쪽에 항상 일관되게 이제 주장을 해오신 예.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시의회에서 또 일부에서 시가 이러도 저러도 못할 바에는 오히려 이제 광주 완전히 폐쇄하고 그곳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더 이상 슬럼하는데 시가 방치해서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일어나가 이제는 그라도 하는 게 좋겠다. 예. 그렇게 해서 뭐 행정복합타운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놓여 있고요. 그럼 진짜 재개가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 답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우선 답을 드립니다. 예. 그 이유는 무엇이냐? 광주역이 쇠퇴된 이유는 우리가 참전의 토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광주역을 고사시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책을 조금만 돌린다면요. 이제 우선은 쇠퇴된 이유가 고사시킨 것이고 그러면 재개될 가능성도 무엇이냐? 예. 공약 사업이 실현되면 광주역의 환경이 바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재개가 또 충분하다. 예. 세 번째는 위치적으로 아까 아시아 문화 게이트 했는데 이 게이트라는 관문이 이렇게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재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 측면에서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정부가 광주역을 인위적으로 고사시켰다.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가 국토부가 1도시 1거점역 정책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일관되게 이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도 최근에 1도시 1거점역에서 1도시 2정차역으로 정책을 바꿔왔습니다. 네. 어떤 근거에 놓여 있냐면요. 국가 철도망 구축 사업에 보면은 가장 큰 관점이 이용자 편의 중심입니다. 예, 예. 이용자가 편의하기 이용자 편의? 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송정역과 광주역의 이용자가 어느 가 많았느냐? 광주역 60%였고 송정역 40%였습니다. 네. 북구, 동구, 서구, 남구 이쪽의 지역 주민들이 훨씬 더 접근성과 이용성이 편리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 이것 돌려놓는다면은 충분히 광주역은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이런 문제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약이 이행되면 광주역의 상부에 있던 시설들이 지하화가 되고 그 지하화 속을 통해서 남북으로 이렇게 교통이
단절된 것을 뚫어지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예. 교통 효소가 소통이 일어나죠. 예. 접근성이 더 편해지는 것이고 그곳에 공원을 지은다면 또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한다면 훨씬 많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광주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게이트 문제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예. 제가 좀 예. 붙이십시오. 예. 이 이론화 문제는 결국은 마치 중앙 정부가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우리 지역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송정이 쇠퇴한다고 그래서 송정 쪽에서 광산 쪽에서 그 역을 단일화시키려고 요구를 2001년부터 예, 꾸준히 예.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이 결국 관철이 되는데, 근데 광주에 거의 한 80만에서 100만은 이 광주역을 주변으로 해서 이용권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 역이 광역교통 거점이기 때문에 담양, 장성, 순창, 곡성까지 갈 수 있는 거대한 광역교통의 거점이거든요. 네. 이 광역교통의 거점을 송정 쪽으로 감으로써 이용거리가 늘어지고, 그럼으로써 버스나 항공이나 승용차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서울을 지역 간에 가는 데 있어서. 네, 네. 결국은 이제 송정역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그 이용객이 그대로 있을 때 이용객이 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우리가 뺏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승용차 쪽에서 이전 수요가 계속 나옴으로써 예. 광주역도 살 수 있고 예. 송정도 살 수 있는 이 상생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다 그러면 결국 우리 내부의 문제, 지역사회 문제로서 분열이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수요를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예. 네. 물론 이제 광주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방안이 고민이 되고 또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참 고민스러운 건요. 광주 전체를 놓고 좀 봐야 될 필요는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저도 동구에 살기 때문에 KTX 타기 위해서는 송정역까지 가야 되거든요. 사실 좀 불편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송정역의 복합 환승센터조차도 지금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아마 또 거기 하고 이후에 또 여기를 하게 되면 분산하게 될 텐데 과연 광주의 두 개 역이 동시에 성공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네. 그런 부분의 고민도 좀 있고요. 광주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지하로 KTX를 건설하고 광주 대구간 고속철도를 개통을 하는, 그러면 그 광주역이 재생되는 그 개발 시점이 그럼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이후쯤? 그럼 10년 이후에 10년 이후까지 광주역이 이 상태로 있어야 된다? 그건 좀 고민스러운 부분 아닌지. 그래서 시적절한지, 그리고 이게 실현 가능한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참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언제 이가 가능하겠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으니까요. 사실 지금 현재 지역의 주민들도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말로 좀 시적절하게 겹치지 않고 뭔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더 한번 모색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2006년에도요 똑같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논쟁이 계속되거든요. 이 논쟁이 지금 시작되지 않는다면요, 지금 출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도 광주역은 이 상태일 겁니다. 네. 저는 이게 하이테크 공원 조성하고 아시아 문화 관문이라고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하는 계획인가요? 2025년. 2025년까지입니까? 한 5천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광주역이 지하로 먼저 들어가야 이 공원과 아시아 게이트라는 게 조성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게 선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일 텐데. 광주역 부지 문제만을 놓고 본다면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사업이 각각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속철도가 되면 광주역 부지 위에 개발하는 것은 이제 그때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광주역 주변을 또 활성화시키고 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지금부터 착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완성의 시기는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는 그 시기에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 주변 지역을 어떻게 무나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준비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
그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을 뭐 청춘 창의력 시장 뭐 이런 것들은 주변부를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하니까요. 뭐 그런 것들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같이 실행할 수 있으니까요. 뭐 정 국장님 말씀대로 그건 바로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근데 뭐 그런 것들 해가면서 이제 좀 더 지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이제 있습니다. 부산을 예. 예를 들면 부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보수 정권이 있는 상황에 그냥 부산에다 가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진보 우리 정권이 들어선 이상은 부산을 리모델 우리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민자 유치도 했고요. 컨테이너 사업과 다른 사업을 별개시켜서 부산을 완전히 재구조화시킵니다. 그게 예산이 우리가 필요하고 있는 예산 5천억보다 훨씬 더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충분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 5천억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철도 사업은 5천억 사업이 우리가 가진 예산의 규모보다 훨씬 작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워낙 예산이 적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5천억이 크게 보이는데 네. 철도, 고속철도가 가지고 있는 사업 규모 보면 굉장히 미미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고속철도 예산은 5천억이 아니죠. 7조 가까이 되죠.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광주역의 가장 큰 문제는 KTX가 안 돌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KTX를 왜 안 넣냐 그러면 송정역하고 경쟁되니까 안 넣었다 그러는데 지금 공약 사업으로 이제 광주 송정에서 이제 대구로 갔지 않습니까? 이미 명분을 줬지 않습니까? 광주역이라는 광주역은 KTX가 된 겁니다 이제 공약 속에서. 그러면 현재 있는 KTX 펜스를 갖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굳이 내륙절도가 되기 전까지 되네도 예를 들면 송정역에서 끝나는 종착역이 되는 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목포로 내려가지 않고 예. 그런 부분을 돌려서 지금 KTX가 본격적으로 광주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에라도 KTX를 계속적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국가로부터의 협의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거죠. 아니, 그런 그리고 부분은 단계적으로 저도 나가는 거죠 이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하고요. 근데 다만 이왕이면 KTX 몇 편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이테크 공원, 뭐 아시아 문화 관문, 청춘 창의력 시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시적절하고 훨씬 더 지금의 광주역 그 상인들이나 주민들에게는 훨씬 더 실효성 있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저희가 아시아 문화전당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정권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정권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이 꼭 중단되고 터덕거리는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시적절하게 바로 주민들에게 보신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시작할 수 있다면 좋지 그런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거죠. 보면 광주역 지하화 사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업입니다. 예. 그 사업이 먼저 진행되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아까 7조 말씀하셨는데 그건 내륙주다 포함 7조고요. 그렇습니다. 예.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지하화 사업은 5천억 안팎입니다. 예산 규모가 다릅니다. 예. 1조 2천억 아닌가요? 지금 내륙철도가 7조. 예, 내륙철도는 5조 원 가까이 되고. 사업비 구조는 그렇죠. 내륙철도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부분이 한 5조 원 가까이 되고요. 내부 이제 광주 시내 구간 송정역과 연결하고 또 그 지하 역사를 개발하고 하는 것이 1조 한 2, 3천억이 더 들어가요. 1조 2, 한 4천억까지 훨씬 더 되죠. 지하 공사하는데 2천억. 근데 그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오는 지하 공사가 1조 그 2천억. 모두가 다 공약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 주기만 하고 지원만 해준다면은 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실성을 이야기하면서 사업 우선순위도 지금 이야기한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실현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지금 의문들을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하나씩 짚어보고 우선순위도 잘 정리를 해야 되고 이제 그게 우리의 과제일 것도 같습니다. 좀 이야기가 사실 좀 도시 기능적 측면에서 이 두 개 역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좀 이야기가 여기까지 번져왔어요. 뭐 그 측면 다시 한번 짚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을 것 그 같은데요. 부분은 제가 좀 보완을 예. 좀 해서 말씀드릴게요. 외국의 도시를 보면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그 주로 그 중앙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이 발전을 하고 또 기차역을 중심으로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 발전 축이 형성이 되거든요. 우리 국내에서도 보면 서울 보면 서울 용산, 수서, 서울역, 광명역도 어떻게 보면 서울의 또 다른 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부산도 부산역, 구포역, 부전역.
대구도 지금 동대구역이 그렇죠. 예. 복합환승센터도 건설이 되었습니다만 또 지금 서대구역을 예. 또 역사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들이 각각 그 도시 발전의 하나의 축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송정역은 국토 서남권의 하나의 거점역으로서 기능을 하고 광주역은 동서 내륙철도의 하나의 거점역으로서 기능을 하고 하면 두 역 다 정말 광주의 자랑거리로서 거점 축으로서 네. 큰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거기에 뭐, 들어서 예. 그 철도역이 그 도시 내에 많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적게 만들려고 한 국비 사업이라는 것은 그 중앙 정부가 그쪽 효율성을 시각에, 예. 생각해서 낭비적 요소니까 하나만 해라 두 개만 하는 것이지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대전도 서대전, 예, 서대전을 그렇죠. 가져갔어요. 예. 또 이번에 세종시가 또 오송역에서 그렇죠. 예, 또 예. 가져가려고 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 입장에서는 그 효율성이 있다고 막 본다, 이용의 편의성만 있다고 보면은 주장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뭐 실현 가능성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뭐 전제만 된다면은 그리고 많을수록 나쁜 건 아니겠다 지역 입장에서 그다음에 접근성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좀 궁금한 게 그 내륙철도 이야기 사실 많이 나왔어요 그 동안에 이른바 88 뭐 달빛 고속도로도 뭐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많이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의 어떤 의미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돼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누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노 교수님이나 우리 정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네, 그 우선 이런 그 대규모 그 SOC 사업은 현재 그 정부 철도망 또는 그 도로망, 예. 기간 철도망, 기간 도로망이 전부 경부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예. 아주 격자형으로 촘촘하게 돼 있고 이 서남부 쪽을 그 철도망이나 도로망을 보면 저도 중앙부처 회의를 가서 보면 거의 그 백지 상태로 텅 비어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 그 불균형 심화를 촉진하는 것이 바로 이 기간 철도망, 이 도로망이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시도가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시도도 새 정부 들어서 이런 그 기간 철도망, 도로망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아주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정말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되어서 광주 발전의 새로운 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예. 맨 먼저 이런 내륙 철도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철도망 구축 사업 계획에 글쎄요.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당연히, 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예. 근데 현재는 지금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사업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추가 검토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신규 사업으로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넘어야 될 일차적인 산이고요.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글쎄요. 예. 항상 우리가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걸림돌이 되어 있었죠. 특히 이제 수요 중심의 판단을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느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그만큼 수요가 없으면 그게 이제 인구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건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낙후될 수밖에 없는데,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넘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이제 산입니다. 근데 저는 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지금 3차인데 4차 가기 전에 우리가 아까 김 차장님 빨리 언제 이게 추진될 수 있느냐라고 서둘러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수정 계획을 반영하는 게 첫째고요. 예. 두 번째는 국가재정법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거든요. 금발. 근데 그 두 가지 다 수정 계획이라든지 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라든지 이런 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하는 것이 좀 우려는 됩니다. 전례가 없군요. 네, 전례가 없어 우려스러운데 어쨌든 그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함께 그 정치권 또는 이 대구와 광주의 공조, 우리 지역사회의 역량을 함께 모아서 반드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3차 수정 계획을 반영을 해야 되고요.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금 동서 간에 서로 그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예.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생 공약이기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반드시 면제받아서 추진이 된다면 예. 시기를 아주 당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나중에 사실은 그런 부분 조금 더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좀 개략적으로 좀 말씀하셨네요. 조금 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질문드렸던 것이 이제 광주 대구 간의 내륙철도의 어떤 의미랄까 기능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런데 아까 들은 말씀 중에 일단 경부 측 중심의 이 국도 교통망 또 그렇습니다. 철도망에 대한 어떤 불균형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토론 전에 뭐 이야기 잠깐 나온 중에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이른바 그 횡단철도 이렇게 내륙의 중이 아닌 지금 해로의 현재 의미. 국가 예. 철도망이나 도로망이 전부 남북축입니다. 예. 도로망은 지금 수도권의 일부 이제 이 횡으로 동서간에 연결된 도로망들이 잘 구축이 돼 예, 있고, 강원 쪽이라든지 이렇게, 또 경부 쪽에도 이루어져 있는데 철도망 차원에서 특히나 기간 철도망 차원에서 이렇게 동서 내륙 철도를 형성하는 건 처음이죠. 예.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기존에 남북축으로만 고속철도망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단선으로만 그 효율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광주 또는 서울에서 목포, 서울에서 대구 또는 서울에서 부산. 근데 이 동서 내륙철도가 구축이 되면 서울에서 광주, 대구, 부산, 부산에서 대구, 광주, 서울 이렇게 순환형으로 구축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더군다나 그런 순환형의 고속철도가 구축되고 그 중심에 광주역이 있다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문화의 관문으로서 일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국토 전반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뭐 우리 도시계획이란 이런 쪽에 전문가시니까 예. 이런 지금 방금 그 횡단 원래 철도 어떻게 보시는지. 그 대구 광주 철도는 일제시대 때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어디까지 있었냐면 송정에서 남원 금지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러던 것을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가요? 담양에서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그 철도를 타고 통학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요. 그 일본 시대 때 그 우리나라 국토의 광역 철도망에 기계획이 돼 있었던 것을 이제 지역 감정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었었는데 그게 필요성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건 아니라 예. 정치적인 측면 때문에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예. 이제 드디어 지역에서는 상생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그것이 이제 1시간 내로 단축된다는 거거든요. 예. 1시간 내라는 것은 뭐 거의 같은 통분권 정도로 될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내용을 예. 갖고 있고 그 속에서 인적 또 물류 이런 부분의 소통 그러니까 통로가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것이 가깝게 하는 것이 더 서로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고 또 거기에 또 한 가지 덧붙인 것은 관광입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의 자원들 또 그쪽에서 갖고 있는 관광의 자원들이 서로 상생적인 측면으로서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현재 고속도로로 한 2시간 남짓 이렇게 좀 대구가 단축이 됐다고 해도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은데 1시간대라면 엄청 빠르게 될 것 같은데 뭐 여기에 대한 뭐 아직 초기 단계라 추계 같은 건 없죠. 예컨대 매년 뭐 이 정도의 이른바 용역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대 뭐 효과 뭐 이런 거. 예타를 가야 되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예, 저는 뭐 광주 대구 이 동서권을 연결하는 철도 뭐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예. 당장 시급한 건 우리 경전선 전철 사업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기 현실이거든요. 때문에. 네. 부산까지 가야 될 컨테이너가 대전으로 올라가서 가는 지금 그렇죠,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서 네. 동서 고속철도를 하지 말자라기보다는 우선 먼저 해야 될 경전선에 대한 전철화 사업이 먼저 좀 선행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서축은 좀 일정 정도 완성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사실은 6월 2일 날 제가 그 대구경실련과 행사가 있어가지고 광주 대구 고속도로 달빛 고속도로 다녀왔는데 엄청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물론 이제 시간은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교류하는데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뭐 다양하게 검토해보고 예. 그것이 합당하고 타당하다면 뭐 추진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경전선도 올해는 이제 우리 수건입니다만 수건 사업인데 현재 기재부 외타 AB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접근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고속철도망은 아니고요. 예. 물론 이제 기간철도에 해당은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고속으로 접근하는 그 철도망은 아니고 그 부분은 좀 오랫동안 현안이었습니다. 근데 곧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예.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부터 뭐 우선- 먼저 좀 예. 해결이 되면 참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우선순위 내륙 예. 철도망을 이제 대구에서도 대선 공약 사업을 넣어달라고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 동시에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 그쪽에서는 어떤 자료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 조사를 해서 생산 유발가가 뭐 1조 9천억 정도 난다. 아, 추계가 예, 있나요?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2조 2천 난다. 취업 유발효과가 1만 9천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예, 예. 우리도 이런 분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놔야 되죠. 예. 또 하나는 이제 뭐 이게 좀 어찌 모르지만은 횡단하는 교철도가 우리 대구와 광주 문제뿐 아니라 중부권에도 이게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경북까지 가는 내리수도 하는 그렇게 내륙철도가 중요성을 조금 더 강조한다면 그쪽과 연계해서 내륙철도망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효과를 주고 있는가를 더 강조하고 연합한다면은 국회에서 우리 특별법 문제를 조금 더 추진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아까 뭐 우선순위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경전선 이야기를 지금 같이 곁들이시면서. 근데 뭐 사실 뭐 경전선을 뭐 한때는 뭐 남양 고속철도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쪽으로는 지금 진척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된다면 처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광주와 이제 부산까지가 경전선인데요. 예. 순천에서 지금 부산까지는 전철화가 돼 있습니다. 예. 네. 순천에서 광주 구간만 80년 동안 한 번도 개량이 되지 않는 단선 철도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구간을 이 전철화 해달라고 이제 줄기차게 예. 정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에타 사업이 에타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의 접근을 했고 같이 역량을 모으면 그 부분은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예, 그러면은 뭐 저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저기 이제 어떻게 이거를 만약에 필요하다는 걸로 타당성으로 있다는 걸로 저희들이 정리가 되는 쪽으로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쪽 방향이 잡힌다면은 아까 과제를 이야기하셨어요. 뭐 예타도 네. 거쳐야 되고 네. 또 저기 일단 그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문제 이렇게 있었는데 산을 넘어야 될 산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넘을 어떤 전략과 관련해서 지역 사회에 제안하시고 싶은 게 혹시 있다든지 조언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다음 이야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 혹시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그 내륙 철도가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고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또 국토부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국토부의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기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이제 기본 실시 설계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이제 이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 계획에 우선 3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가급적 면제받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예. 대구와 함께 공조를 우선 공조.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윤장현 시장님 또 우리 권영희 시장님이 함께 지난 2.28 대구 행사에 만나셔서 내륙철도 건설 추진 협의회를 함께 양시가 같이 구성을 해서 함께 공조를 하자 합의를 했고요. 조만간 그 추진 협의회 출범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양 시의 국회의원들 또 지역 그 여러 각계 대표들이 함께 참여를 하는데요. 양 지역의 그 역량을 함께 모아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전략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차원에서 또 우리 시의회와 함께 같이 공조를 해서 전략적으로 국회의 힘을 얻는다든지 또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네. 지난번에 이제 이계호 경제 예, 2분과 지난주에 위원장이 나왔습니다마는 뵀습니다만 네. 건의도 드렸고 설명도 드렸고 했는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우선 좀 선정되는 것이 시급하고요. 예, 국정과제. 예, 그러기 위해서 또 국토부 관련 부처 또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국장급이 한 명 지금 서울에서 상주를 하고 있고 시장님, 부시장님 또 우리 실국장들이 수시로 지금 각 부처를 방문해서 국정과제에 지금 우리 지역 공약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광주시 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고 뭐 또 다른 측면에서 뭐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지역 사회가 또 학계는 학계대로 또 정치계는 정치계대로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뭐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또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철도 지금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했는데 이제 뭡니까? 지하 부지 활용 방안하고 또 지상 부문 여기서 참 개념들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청춘 창의력 시장, 푸른길, 하이테크 공원, 뭐 문화 트레일. 어쨌든 이게 지금 그동안 좀 답보 상태인 아시아 문화 도시로의 도약 여기에 획기적인 도약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이야기를 좀 나누시고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누가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논의 출발이 제가 주로 먼저 계속 제가 현재 진행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우선 이 공약 과제를 저희들이 제안할 때 광주를 아시아 문화의 관문으로 재조성하자는 공약 과제는 크게 세 축이 있습니다. 첫째 축은 마치 뉴욕의 우리 센트럴 파크처럼 광주역을 그런 하나의 문화공원으로 조성하자는 그런 네. 측면이 그게 이제 하이테크 공원, 도시명 하이테크 공원 이런 형태로 포함이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광장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예전 경양강죽을 형상화한 도심 속 호수를 호수공원. 조성한다든지 미니 숲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센트럴파크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 첨단 과학을 접목한 그런 도심 하이테크 공원 네. 이런 부분이 들어있는 그 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 처장님 말씀처럼 청춘 창의력 시장, 광주역과 문화전당 사이를 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문화 트리를 연결을 하자는 그런 차원의 꼭지가 한 꼭지가 들어있고 마지막에 트레일하고는 어떤 길을 만든다는 길이 거예요? 아니고 이제 하나의 블럭을 형성하자는 블럭을 차원이겠죠. 형성하자.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구도심권을 둘러싼 도심 순환형 푸른길을 조성하자 하는 것이 이제 그 축에 들어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공약 과제를 제시할 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확정되지 않은 하나의 한 축의 구상일 뿐이고요. 현재 시에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뿐만 아니라 지역 각계의 또 시민들 또 각계각층 우리 시의회 또 전문가들 다 함께 의견을 모아서 정말 이 절호의 기회에 여기를 어떻게 말 그대로 문화전당과 연계된 아시아 문화의 관문으로 이렇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폭넓은 의견 수렴과 연구를 통해서 청사진을 마련해야 될 일입니다. 예. 역시 아시아 문화 도시로 부분에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아시아 문화 도시 문화 수도로서의 역할을 확 제고하기는 그 자체 컨텐츠가 제일 먼저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또 이런 관련한 하드웨어랄까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예, 교수님. 이 철도 고속도로 대역의 기본 기능은 철도의 고유 기능이 승객들이 내리고 대합하는 그런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승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 2호선도 있지만 향후에 대중교통과 광역버스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세 번째가 지상 위에 만들어질 거점 시설입니다. 거점 시설인데 사실 이 거점 시설은 대부분 민자 유치가 돼야 될 사업입니다. 사실은 거점 시설의 대부분은 호텔이랄지 쇼핑이랄지 또 영화관이랄지 식당이랄지 또는 컨벤션 회의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상에 올라오고 거기에 이제 민자 시설이 들어오고 거기에 공익적인 시설들, 광장이랄지 또 문화시설이 들어가서 거의 전체적인 하나의 도시의 이제 게이트 시티가 되는 그런 모양을 갖추는 게 일반적인 그림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시설은 이제 국비가 들어갈 것이고 상부의 부분은 민간 시설이 들어가서 그 지역이 하나의 거점이 되는 그런 구도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창희 말씀하시려고? 일단 광주역 지금 이야기 나온 개발 사업들, 재생 사업들의 핵심은 하지만 반재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첫 번째는 광주역이 일단 지하로 들어가야 위를 조성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먼저 가능해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KTX가
그 지상으로 지금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상으로밖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데 광주역만 지하로 넣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지하로 다른 그 기반 철도 시설들이 다 갖춰줄 때까지 또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광주역 주변의 상인들과 주민들은 정말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이 시기도 참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근데 지하로 들어가는데 2천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밝혀져 있거든요.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공학적이고 테크니컬한 문제인데 지금 광주역 6만 평인데 지금 여기에 필요한 것은 공학적으로 철도에 필요한 것은 한 반틈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3만 평 면적에. 정도? 예. 그렇다면 반이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반을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공학적인 설계를 해봐야겠지만 나머지 반을 가지고 지하로 들어가서 이제 만들고 지금 나머지 부분은 이용을 그대로 하고 뭐 그건 여러 가지 이제 공학적인 해법을 가지면 못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예, 그 부분에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시면 이제 뭐 좀 정리를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왔는데 그 항상 지금 불안한 감이 특히나 이 호남은 여러 번 당해놔서 어떤 트라우마처럼 결국 이게 국책 사업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 이러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떡하냐 이게 지금 계속 남아있는 그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 공약이 또 앞으로 좀 검토하면서 이전의 정권들 보면 결국은 다 축소하고 뭐 일부는 폐기하고 수정하고 하기 마련인데 이 부분을 관철시키는 게 역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전략들 어떻게 모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혹시 시간이 또 되시면은 그 당장에 이번 추경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엇을 우리가 좀 얻을 게 있는 것인지 추경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추경 관련 또 내년 사업에는 어떻게 이걸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시고 정리를 오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리 반 의원님.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김 차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뭐 철도 사업 관련 6조 3천억 이상 되고 또 공원 사업자한테 5천억 되고 총 뭐 한 7조 가량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광주시 입장에 보면은 1,000억도 안 되는 한 700억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국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대형 사업이 국책 사업이니까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뭐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광주시 의지를 좀 볼 텐데 거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좀 다른 측면인데 광주역뿐만 아니라 대선 공약들이 어떻게 실현될 것이냐 이 문제는 중앙정부에 달려있는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호남의 유력 인사들이 많이 입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좋은 방향인데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이 정책을 잘 안 될 때는 좀 동료도 하고 대통령과 독대도 하고 할 수 있는 청와대의 광주에 살았던 그냥 광주 전문적인 게 아니라 광주에 생활하고 광주를 고민해온 사람의 인사가 청와대의 어떤 수석 비서관이나 비서관 라인에 들어가서 이런 정책 조율을 해주고 서포팅하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 거기 이제 광주 인재가 등용되지 못해서 광주 정치권이나 지역 시민사회가 거기에 좀 영향을 보태서 입각할 수 있도록 그런 영향을 좀 보태는 것도 대선 공약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선 토론 관련한 토론들을 쭉 하면서 그 뜻 있는 분들이 지적해 주는 부분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총리와 장관도 중요하지만 정작 정말 실무진에서 그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분들이 좀 호남의 이런 저기를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이야기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이 아까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요. 국가 동서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과 또 광주역 주변을 리모델링하는 이 사업. 철도망 구축 사업은 당장 지금 추경에 반영하기는 조금 거쳐야 될 절차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추경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가 하는 것은 아주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또 정부 건의하는 등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광주역 주변을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가. 정부 또 새 정부 공약 사업 중에 도시 재생 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또 부분은 없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같이 지역사회에 힘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1분 정도만 그 지점에서는 이제 광주시가 재생 정책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제 거기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가지 일자리, 환경 다 머물러 있어서 이걸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주는 게 시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점에서 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한 1분 정도만 짧게 누가 말씀하시고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김찬희. 예, 뭐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추경에 반영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사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시간의 싸움이니까요. 네. 이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제안을 하려면 뭔가 그림이 좀 우리가 그려져 있어야 될 텐데 당장은 지금 아이디어 수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시가 좀 고민하지 않으면 스피디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사실 내년 예산도 쉽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예. 고민이 좀 있습니다. 예. 노 교수님 마지막 좀 덧붙이실까요? 예, 그 도시 재생 부분, 그러니까 역을 보면은 역사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역세권이 있고 도시 전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역세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 예. 뉴딜 사업, 저희 도시정 뉴딜 100개를 10조 원씩 계속 쏟아붓겠다 하는 게 이 정부의 계획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사업 부분은 시가 발빠르게 지금 영역을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영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경제 기반형, 그래서 최소 500억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국비 사업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것 같고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내년 부분에서는 지금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 네, 오늘 네 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광주역 문제의 어떤 해법이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역 사회의 뜨거운 쟁점의 하나였던 광주역 문제가 이제 새로운 갈림길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존폐의 위기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또 추동력을 얻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역 사회도 치밀한 타당성 검토와 또 추진 전략 수립 그리고 더불어서 폭넓은 여론 수렴을 통해서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찾는 노력 시급하고 기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사토론10 여기서 접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